여길 오란다고 또 오냥? 비가 올 듯 말 듯한 저녁이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거리 위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오래된 연회장 건물 앞에는 번쩍이는 차량들이 줄지어 멈춰 섰다. 오늘은 중학교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절의 서열과 기억을 품은 채 이 자리에 모이고 있었다. 정문 앞에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낡은 구두는 이미 뒤축이 닳아 있었고 어깨가 조금 처진 코트는 오래 입은 흔적이 역력했다. 머리는 단정했지만 윤기가 없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그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재였다. 학창시절 내내 존재감이 없던 아이. 성적도 집안도 말솜씨도 눈에 띄지 않았던 아이. 늘 교실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 그는 초대장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서야 문을 열었다. 혹시 잘못 온 건 아닐까, 괜히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마음속에서 수십 번을 되뇌며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다. 향수 냄새, 음식 냄새, 성공을 과시하는 말들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들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명함을 건넸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다. 누군가는 부동산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 사이에서 민재는 한 걸음 물러나 서 있었다. 마치 이 공간에 잘못 끼어든 사람처럼. 누군가 그를 흘끗 보더니 옆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누구야? 다른 쪽에서 웃음이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아, 그때 맨날 말 없던 애 있잖아.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네. 그 말은 작게 던져졌지만 민재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다. 심장이 잠시 쿵 내려앉았다. 그래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봉투를 꼭 붙들었다. 봉투 안에는 회비와 혹시 모를 식사비가 들어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와도 되는지 끝까지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괜찮겠지 싶어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 숨막히는 일이 될 줄은 몰랐다. 한 무리의 동창들이 테이블 중앙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그중 가장 목소리가 큰 남자가 민재를 발견하자 일부러 크게 말했다. 야, 오랜만이다. 너도 왔네.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그 말투에는 반가움보다 호기심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응, 오랜만이야. 짧은 대답이 끝나자마자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그의 신발을 힐끗 내려다봤고 누군가는 시계를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뭐해? 회사 다녀. 어디 회사? 질문은 이어졌지만 대답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결론이 내려진 듯한 분위기였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일하고 있어. 그 말에 테이블 위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술잔을 들며 말을 보탰다. 그래도 이렇게 다들 잘 나가는데 용기 내서 나온 거 보면 대단하다. 맞아. 이런데 나오기 쉽지 않지. 웃음은 부드러운 척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위와 아래, 성공한 쪽과 그렇지 못한 쪽. 민재는 그 선의 가장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때였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직원들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건물 주인 쪽에서도 온다던데.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들었다. 여기 건물 주인? 이 연회장 있는 이 건물 말이야? 웅성거림이 퍼졌다.
누군가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고 누군가는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 사이 민재는 여전히 말없이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 달랐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마치 오늘 이 자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확인의 시간인 것처럼. 연회장 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접시가 옮겨지고 잔이 채워지며 사람들의 말소리는 더 커졌다. 서로의 근황을 확인한다는 명목 아래 누가 더 잘 됐는지 은근히 비교하는 말들이 오갔다. 민재는 테이블 가장자리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도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다. 괜히 몸집이 더 작아진 것 같았다. 누군가 그의 앞에 놓인 물컵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술 안 마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 말에 맞은편 남자가 피식 웃었다. 아, 아직도 그런 거야. 옛날이랑 똑같네. 그 웃음에는 추억보다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학창 시절, 민재는 늘 그들의 웃음 바깥에 있었다. 그날들도 이랬다. 말은 없고 반응은 느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 그 시절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과 평가로 섞여 있다는 점뿐이었다. 한 여자가 일부러 들리게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다들 자리 잡았는데 누구는 아직도 그냥 일만 한다니까 신기하지 않아. 옆에 있던 남자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인생이란 게 참 공평한 듯 불공평해. 그 말에 웃음이 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젓는 척했지만 말리지 않았다.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이 자리에 온 걸 후회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테이블 중앙에 놓인 메뉴판을 툭 치며 말했다. 야, 근데 여기 비싼 데잖아. 회비 모자라면 어떡하지? 시선이 자연스럽게 민재 쪽으로 향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느껴지는 방향이었다. 혹시 부담되면 말해. 우리가 조금 더 낼 수도 있잖아. 그 말은 배려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은 선을 긋는 말이었다. 너는 우리랑 다르다는 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같은 위치는 아니라는 선. 민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괜찮아. 내 몫은 내가 낼게.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에 몇 명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래, 뭐 본인이 그렇다는데.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자. 웃음이 다시 터졌다. 이번엔 조금 더 노골적이었다. 그 순간 연회장 입구 쪽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직원 둘이 빠르게 걸으며 서로에게 말했다. 조금 있으면 도착하신대. 아까 위에서 직접 전화 왔어. 그 말에 몇몇이 귀를 기울였다. 누가? 그 집 말이야. 이 건물 주인.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웃음소리는 줄고 허리가 곧아졌다. 누군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고 누군가는 재킷 단추를 다시 잠갔다. 그 와중에도 민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만 그의 시선이 잠시 바닥이 아닌 입구 쪽으로 향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간 것처럼.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은 사람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누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지, 누가 끝내 선을 긋는지를. 연회장 천장의 조명이 한 번 더 밝아졌다.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장 조용한 남자가 이 공간의 진짜 주인과 가장 깊게 연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연회장 입구 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안쪽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쏠렸다가 다시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정장을 입은 직원 한 명이 먼저 들어와 주변을 정리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 뒤로 또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말은 없었지만 움직임이 달랐다. 분주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고 서두르지만 흐트러짐이 없었다. 테이블 쪽에 앉아있던 동창들 몇 명이 슬쩍 허리를 세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얼굴들이 갑자기 단정해졌다. 오는 거 맞나 보다. 진짜 오긴 오네. 작은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민재는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만 손끝이 살짝 굳어 있었다. 무릎 위에 얹힌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일부러 시선을 떼지 않았다.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긴장도 있었고 피로도 있었고 오래 묵은 결심도 섞여 있었다. 잠시 후 연회장 안쪽 조명이 한 톤 더 밝아졌다. 직원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곧 도착하신답니다. 그 말에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히 의자를 밀고 옷매무새를 고치며 서로 눈치를 봤다. 그 와중에 누군가 민재를 힐끗 보고 말했다. 야, 너는 안 일어나도 돼. 괜히 어색하잖아. 웃음 섞인 말투였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선을 긋는 말이었다.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문 쪽에서 낮고 단정한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몇몇은 이미 허리를 굽혔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차분한 회색 정장, 과하지 않은 넥타이, 불필요한 장식 없는 차림. 하지만 분위기는 단번에 달라졌다.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가 있었다. 공기를 누르는 듯한 존재감이었다. 그 뒤로 수행원처럼 보이는 이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섰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이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인사가 쏟아졌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들이 일제히 숙여졌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얼굴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선이 테이블을 하나하나 훑었다.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떤 표정인지,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 살피는 눈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시선이 멈췄다. 가장 구석, 가장 조용한 자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자리, 민재가 앉아 있는 곳이었다. 그 순간 민재의 손이 조금 더 세게 맞물렸다. 눈을 내리깔고 있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중년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놀람이었다. 확신이 섞인 놀람.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왜 저쪽으로 가시지? 아는 사람인가?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도망치듯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똑바로 서서 그를 바라봤다. 중년 남자가 그의 앞에 멈춰섰다. 잠시 말이 없었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오랜만이구나. 그 한마디에 공기가 갈라진 듯 술렁였다.
민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입술이 조금 떨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은 몰랐다. 그 말은 인사 같았고 확인 같았으며 오랫동안 삼켜온 말의 시작처럼 들렸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갔다. 누군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크게 떴고 누군가는 불길함을 느낀 듯 침을 삼켰다.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만남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시작이라는 것을. 민재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문이 열리고 있었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했다. 누군가 기침을 하려다 말았고 누군가는 잔을 들고 있던 손을 어정쩡하게 내렸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 사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중년 남자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본 채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그 눈에는 반가움과 당혹, 그리고 오래 묵은 후회 같은 것이 겹쳐 있었다. 민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먼저 인사를 덧붙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번졌다.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왜 하필 저 초라한 동창 앞에서 멈춰 서 있는지. 잠시 뒤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많이 달라졌구나. 그 말에 몇몇이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다. 달라졌다는 말이 친근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민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리를 유지하려는 분명한 선이 담겨 있었다. 중년 남자는 그 미묘한 태도를 느낀 듯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다들 모였나 보군요. 그 말에 몇몇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허리를 더 깊이 굽혔다. 예, 오늘 동창회라서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들이 엉켜나왔다. 그러나 중년 남자의 시선은 다시 민재에게로 돌아왔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괜찮겠나?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배려였다. 민재의 옆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중년 남자는 그 옆에 앉았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 그 순간 테이블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 방금 전까지 민재를 향해 던져지던 시선들이 방향을 잃었다. 웃음도 속삭임도 사라졌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분 아시는 사이신가요? 말끝이 떨렸다. 혹시라도 실례가 될까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중년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재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어릴 때 자주 봤지. 짧은 대답이었다. 그 말 하나로 분위기가 다시 출렁였다.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면 단순한 지인일 리 없었다. 동창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어릴 때부터라니. 설마 친척인가? 아니면 후원 같은 건가? 민재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중년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다.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멎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어떤 말을 꺼낼지 스스로 정리하는 듯했다.
오래전부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지. 그 시선이 다시 민재에게 머물렀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말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몇몇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는 방금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린 듯 입술을 깨물었다. 중년 남자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연회장 전체를 향해 말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드러내는 법이지.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더욱 조용해졌다. 웃음도 속삭임도 사라진 자리. 민재는 그제야 아주 작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름도, 관계도, 진짜 이유도.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자리는 더 이상 예전의 동창회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조용한 균열이 곧 커다란 파문이 되어 모든 사람의 위치를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사람들은 웃지도 말을 잇지도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방금 전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년 남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구 하나를 꾸짖지도 칭찬하지도 않았다. 다만 오래된 기억을 되짚듯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는 오랜만이군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다시 민재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였다. 여기 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민재는 잠시 침을 삼켰다. 그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안에는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요. 민재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그 말은 묘하게 무거웠다. 중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다.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나? 그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민재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 뒤에 긴 공백이 흘렀다. 그 공백은 마치 지난 세월을 통째로 끌어안은 듯 무거웠다. 중년 남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아주 천천히 다시 열었다. 그때 미안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흔들렸다. 누군가는 귀를 의심한 듯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민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과라는 말이 이렇게 늦게 와도 되는지, 그 한마디로 지난 시간이 지워질 수 있는지 그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년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를 그렇게 두고 떠난 게 마음에 걸렸다. 그 뒤로 여러 번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지.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대체 무슨 사이지?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민재는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단정한 성급기가 담겨 있었다. 중년 남자는 그 반응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일어서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일어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작동한 것처럼. 그는 테이블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동창 모임이 아니라 내게는 아주 개인적인 자리이기도 하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래서 조금 실례를 하겠다. 그는 천천히 민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사람이다. 순간 연회장 안이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민재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중년 남자는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내 집안과 깊은 인연이 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졌다. 집안. 그 단어 하나가 가진 무게는 컸다. 누군가는 그제야 눈치를 챈 듯 주변을 둘러봤다. 연회장 직원들의 태도, 아까부터 이어진 과한 예우, 그리고 이 남자의 존재감.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물리고 있었다. 민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오래 눌러 담아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 말에 중년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연회장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 진실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연회장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중년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 다 설명할 생각은 없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마치 선을 긋듯 더 이상의 가벼운 추측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투였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위를 지나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것. 순간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느꼈기 때문이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말이 자랑도 변명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저 사실일 뿐이었다. 중년 남자는 다시 입을 열었다. 오히려 내가 빚이 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 안이 술렁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중년 남자에게 쏠렸다. 재벌가의 중심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빚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이 아이는 이름도 자리도 기회도 없이 살아야 했다. 말끝이 낮게 떨렸다. 그 안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민재의 손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중년 남자는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사과하려고.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떨어지자 곳곳에서 억눌린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남자가 이제는 재벌가의 사과를 받는 위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누군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방금 던진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굳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흔들림이 일고 있었다.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입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무게가 담겨 있었다. 저는 그 일 덕분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떨궜다. 그가 얼마나 긴 시간을 홀로 버텨왔는지 그제야 조금 이해한 듯한 표정들이었다. 중년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래도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나는 오늘만큼은 말하고 싶었다. 그는 민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연회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끝을 내고 싶다는 의지에 가까웠다. 저는 그냥 확인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민재에게 모였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금 전 자신을 내려다보던 얼굴들, 웃으며 선을 긋던 표정들, 그걸 오늘 다 봤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치 누군가의 가슴을 정면으로 찌르는 말 같았다. 중년 남자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민재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다. 자리를 뜨려는 듯했다. 그 순간 중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잠깐만. 민재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이야기가 이제 막 본론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신호였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조여들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제 곧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연회장 안은 숨막히도록 조용했다. 누군가 기침을 하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의자를 조금 끌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급히 멈췄다. 중년 남자는 천천히 손을 모았다. 그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이 선명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군.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모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오려는 걸까? 중년 남자는 민재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 아이는 잠시 멈췄다. 숨을 고르는 시간 같기도 했고 마음을 다잡는 순간 같기도 했다. 내가 오래전부터 보호해야 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보호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가 컸다.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중년 남자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민재를 다시 위아래로 훑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딘가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중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그대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이어 말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이 아이는 내 곁을 떠나야 했다. 그 말에 연회장 안이 술렁였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상상이 동시에 움직였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무도 찾지 않던 시간들, 연락 한 통 없던 날들, 이름 없이 살아야 했던 세월. 그 모든 장면이 짧게 스쳐갔다. 중년 남자는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내 이름을 쓰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 말에 누군가 숨을 삼켰다.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 가진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다. 재벌가의 이름. 그 이름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는 세계. 그런데도 그는 그 혜택을 단 한 번도 누리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제가 선택한 겁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이름으로 살면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게 될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안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시선을 떨궜다. 방금 전까지 민재를 얕잡아 보던 눈빛들이었다. 중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언젠가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보니 알겠다. 그의 시선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스쳤다. 마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태도로 드러난다는 걸. 그 말에 몇몇 얼굴이 굳어졌다. 조금 전까지 민재를 내려다보던 시선들이었다.
중년 남자는 다시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묻고 싶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길을 바닥에 두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들었던 말들이 스쳐갔다. 비웃음, 성급기, 무시, 동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처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지금은 말을 꺼내다 멈췄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의 입술에 모였다. 아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실망했고,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불안해했다. 민재는 조용히 덧붙였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다시 한번 무거워졌다. 누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모두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연회장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이제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선택과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연회장 안의 공기는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누군가 일부러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금세 굳어버렸다. 어디선가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중년 남자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자리는 원래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천장을 향했다가 다시 사람들에게로 내려왔다. 하지만 방금 들은 말들과 본 태도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 말에 몇몇의 얼굴이 굳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자신을 떠올리고 있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연회장 구석까지 빠짐없이 스며들었다. 직함인지 돈인지 말투인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인지.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조여왔다. 중년 남자는 다시 민재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자기 상황을 핑계 삼지 않았다.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떨구었다. 아까까지 던졌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듯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중년 남자는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방금 다 보셨을 거다. 연회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 작게 침을 삼켰다. 민재는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다. 등을 곧게 편 채 표정은 담담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이 바뀌고 있었다. 중년 남자는 말을 이었다.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행동이다. 그는 천천히 한 사람을 바라봤다. 아까 민재에게 말을 던졌던 동창이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값을 정한다. 중년 남자의 시선이 다시 전체를 훑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분명히 봤다. 그 말이 끝나자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그 말은 중년 남자에게 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이 자리를 정리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 자리는 제 몫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몇 사람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마치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민재는 조용히 덧붙였다.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움직임 하나에 연회장 안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다. 중년 남자가 급히 말했다. 민재. 그 부름에 민재가 잠시 멈췄다. 지금 떠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짧지만 분명한 대답이었다. 여기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었다. 거절이었다. 자신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중년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민재는 천천히 돌아섰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누군가는 말을 걸까 하다 멈췄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으며 누군가는 이제야 부끄러움을 느낀 표정이었다. 문 쪽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처음 들어올 때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중년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럼 다음은 내가 움직이겠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준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만큼은 분명했다.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차례였다. 민재의 발걸음이 문 쪽으로 향하자 연회장 안의 공기가 묘하게 갈라졌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했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아까까지 자신 있게 웃고 떠들던 얼굴들이 하나둘 굳어갔다. 누군가는 뒤늦게 상황의 무게를 실감한 듯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괜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민재는 문 앞에 멈춰섰다.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순간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낮고 단호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도 기대도 없었다. 이미 각오를 끝낸 사람의 표정이었다. 중년 남자는 몇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연회장에 있는 모두를 향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끝내지 않겠다.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미세한 웅성거림이 번졌다. 오늘 있었던 일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이어 말했다. 조만간 각자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위협도 아니고 선언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웠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조금 숙였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중년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래도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책임은 이미 제가 지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날카롭지도 원망으로 가득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가 묘하게 갈라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 것처럼 누군가는 그 선의 바깥에 서 있었고 누군가는 안쪽에 있었다. 중년 남자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 대신 시선을 돌려 주변을 천천히 훑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분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다. 각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는 말끝을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 말에 몇몇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무언의 경고로 충분했다. 민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한 발 내디뎠다. 복도 쪽 공기가 훨씬 차분했다. 연회장 안의 소음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멀어졌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때 뒤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빠르지 않았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민재.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연회장이 아니라 복도에서였다. 민재는 천천히 돌아섰다. 중년 남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둘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감이 유지되어 있었다. 아직 할 말이 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라는 뜻이었다. 중년 남자는 잠시 침을 삼킨 뒤 말했다.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에 대해 이제 정리하려 한다. 그 말에 민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내 이름을 다시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 민재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다. 그건 제 선택이 아닙니다. 중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묻는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원한다면 이름을 되찾게 해주겠다. 복도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다. 민재의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아닙니다. 단호한 말이었다. 아직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중년 남자의 눈빛이 깊어졌다. 슬픔과 자부심이 동시에 스쳤다. 그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다리겠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오랜 시간 미뤄온 약속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년 남자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다. 그가 지나온 시간만큼 이제는 세상이 그에게 답해야 할 차례였다. 민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연회장 문은 다시 조용히 닫혔다. 문 하나가 닫혔을 뿐인데 안쪽 공기는 더 답답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못했다. 정확히는 보고 싶지 않았다. 조금 전 자신들이 했던 말과 표정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웃어 보이려 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어색한 웃음은 금세 목 안쪽에서 꺾였다. 그때 중년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민재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말했다. 명단. 직원은 곧장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아까 민재에게 말을 던지던 동창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다. 아니, 뭐 다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냥 농담이었지. 그러나 그 말은 공중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반복된 무시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농담이면 더 위험하지. 그 한마디에 그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중년 남자는 천천히 테이블을 둘러봤다. 그 시선은 차가웠다기보다 정확했다. 그는 누가 어떤 표정으로 웃었는지, 누가 어떤 말에 동조했는지 하나씩 분명히 기억하는 눈이었다. 이 자리는 오늘로 끝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행사만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한 박자 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여기서 드러난 태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지. 누군가는 그제야 이 말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연회장 벽면에는 이 건물의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평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표식. 그 표식이 오늘은 유난히 크게 보였다. 중년 남자는 직원이 가져온 서류를 받아 차분히 펼쳤다. 그 위에는 오늘 참석한 인원과 예약을 진행한 단체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그는 종이를 덮으며 말했다. 정리해.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음식이 치워지고 테이블이 정돈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일어섰다. 누군가는 황급히 민재를 따라 나갈까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아까 제일 먼저 비웃던 남자가 급히 중년 남자 쪽으로 다가갔다. 저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문장이 스스로도 비겁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중년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오해는 없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더 잔인했다. 오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봤다는 뜻이었다. 나는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기서 배운 걸 각자 품고 돌아가게. 그 말이 끝나자 연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피한 채 흩어지기 시작했다. 웃음으로 시작했던 동창회는 침묵으로 끝을 향해 무너지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연회장 안에 달콤한 향수 냄새가 순간에 씻겨 내려갔다. 민재는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 보도블록은 조금 젖어 있었다. 비가 곧 내릴 것 같은 냄새가 났다. 그는 길가에 잠시 멈춰 손바닥을 바라봤다. 아까부터 손이 묘하게 뜨거웠다. 스스로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마음속에 남은 건 통쾌함이 아니었다. 허무함이었다. 사람은 이름과 옷과 차만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얼굴을 할 수 있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멈춰서는 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민재 옆에 섰다. 창문이 내려갔다. 낯선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 정돈된 머리,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민재님,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여자는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밀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다. 이건 받아주세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받았다.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 회장님 비서실. 민재는 그 글자를 보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여자는 고개를 다시 숙였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실 때 연락 주시면 된다고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차는 조용히 떠났다. 바퀴가 젖은 길을 지나며 짧은 물소리를 남겼다. 민재는 다시 걸었다. 그때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처음엔 작게, 곧 제법 굵게. 민재는 비를 피하지 않았다. 우산을 펼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어깨와 머리가 천천히 젖어갔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어릴 적 어른들이 늘 하던 말. 너는 조용히 살아라. 너는 이름을 드러내지 마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라. 그 말의 뜻을 그땐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말이 자신을 지키는 말이기도 하고 자신을 묶는 말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됐다. 오늘
연회장에서 들었던 비웃음은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그 비웃음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민재는 빗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다. 누가 나를 어디에 두든 나는 내 자리에서 나를 잃지 않겠다. 그 결심이 비처럼 차갑고 비처럼 선명하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 시간 연회장과 멀지 않은 곳 높은 담장 안쪽의 집에서 중년 남자는 혼자 서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다. 그는 서재 한쪽 벽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오래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 낡은 운동복, 웃고 있지만 눈이 어딘가 슬픈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은 민재와 닮아 있었다. 중년 남자는 사진 앞에 오래 서 있다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봉투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민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직 민재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다른 성이 적혀 있었다. 중년 남자는 봉투를 꺼내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마치 종이의 감촉을 통해 시간을 만지려는 사람처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오늘은 내가 졌다. 그 말은 누군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통화가 연결되자 그는 낮고 단정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부터 움직인다. 잠시 침묵. 공식 절차 준비해.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오늘 행사 관련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정리해둬.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정리된 결심이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이제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중년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사과하듯, 마치 약속하듯,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숨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은 민재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창밖에서 비가 더 굵어졌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일정하게 이어졌다. 중년 남자는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봉투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놓였다. 두꺼운 서류 뭉치. 그 위에는 내일부터 시작될 회의 일정과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끝냈다는 듯 등을 돌렸다. 오늘 동창회는 그저 한 번의 모임이 아니었다. 숨겨진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시작한 밤. 그리고 무시로 쌓아 올린 사람들이 자기 말의 값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된 밤. 비는 계속 내렸다. 누구에게나 같은 비였지만 오늘 밤의 비는 누군가에게는 씻김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경고였다. 민재는 젖은 어깨로 집에 도착했다. 작은 방, 낡은 전등, 조용한 공기. 그는 옷을 걸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아까 받은 연락처였다. 민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 지금 당장은 그 종이를 붙잡고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알았다. 오늘 이후로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밖에서 비가 내리는 동안 어딘가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자리가 다시 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동창회라는 이름의 자리에서 조용히 찍혔다.
제일 막은 여기서 끝난다. 가장 초라해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판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아버린 밤. 이제 다음은 선택의 대가가 현실이 되는 시간이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비는 밤새 내리다 잦아들었고 길바닥에는 얇은 물막이 남아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길 사람들로 채워졌지만 어젯밤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만큼은 달랐다. 전화를 받는 손이 떨리고 차 문을 여는 손끝이 어색했다. 이상하게도 다들 같은 시간에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건물 관리팀입니다. 금일부로 임대계약 관련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장실 요청사항이라 오늘 중으로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공손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런 전화는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예고 없이 온다면 이미 결론이 난 것이다. 동창의 테이블에서 목소리 가장 컸던 남자, 준호는 사무실 주차장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굳어 있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건설 하청을 받아먹고 살았고 늘 큰 곳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춰야 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본사 쪽에서 연락이 왔다. 평소라면 담당자끼리 웃으며 넘어가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준호 팀장님, 이번 분기 협력사 평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계약이 끊기면 끝이다. 그는 순간 어젯밤을 떠올렸다. 연회장 구석자리, 물컵 앞에 조용히 앉아있던 민재, 낡은 구두를 흘끗 보며 웃던 자기 얼굴. 준호는 욕을 내뱉고 싶었지만 목 안에서 막혔다. 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가장 쉬운 방식으로 생각했다. 누군가가 민재 편을 들어서 나를 손보는 거라고. 그가 다시 전화를 붙잡았다. 혹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건물 관리팀이었다. 준호님, 임대료 미납이 있어 오늘 중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미납이라뇨? 자동이체입니다. 어제부로 자동이체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준호는 손바닥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자동이체가 해지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누군가가 계좌를 흔들었다는 뜻이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젯밤 그 중년 남자가 했던 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 말이 오늘 아침 현실이 되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동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단체 대화방은 아침부터 터질 듯했다. 평소에는 아이 사진이나 건강 정보 같은 것만 오가던 방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누군가는 회사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거래처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왜 갑자기 세무 관련 서류를 요구하느냐며 불안해했다. 말들이 뒤섞이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딱 한마디를 던졌다. 어제 그 남자 민재. 그 사람 대체 뭐야? 그 문장이 올라오자 잠시 방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확신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공통이었다. 어제 그 중년 남자가 민재를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은 분명히 가족을 보는 눈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빚진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민재 연락처 아는 사람 있어? 없어. 아니, 우리 중학교 때도 연락처 공유 안 했잖아. 그때도 혼자였지. 그러니까 더 수상해. 대화방은 순식간에 두 갈래로 갈렸다. 민재에게 사과하자는 사람. 민재를 통해 상황을 무마하자는 사람.
사과하자는 쪽은 손이 빨랐다. 늦게나마 미안했다는 말이라도 해야 마음이 덜 불편했다. 하지만 무마하자는 쪽은 더 절박했다. 사과가 아니라 살 길을 찾는 것이었다. 민재한테 잘 보이면 풀리는 거 아니냐? 그 중년 남자가 민재 편이면 민재가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지. 그럼 민재를 찾아야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갑자기 민재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학창 시절 민재가 어느 골목에 살았는지, 엄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 돌았는지 없다는 말이 돌았는지. 그들은 어젯밤까지는 기억하지도 않던 사람을 아침이 되자마자 샅샅이 헤집기 시작했다. 사람이란 그런 것이다. 필요해지면 기억한다. 민재가 원했던 확인은 이미 여기서도 또 한 번 증명되고 있었다. 민재는 새벽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비가 그친 창밖은 어둑했고 방 안 공기는 축축했다. 그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옷을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의 하루는 늘 이랬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버티기 위한 하루. 그가 일하는 곳은 작은 물류 창고였다. 밤새 들어온 짐을 정리하고 낡은 지게차를 닦고 바닥을 쓸었다. 인정받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민재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전화가 자주 울렸다. 모르는 번호가 연달아 찍혔다. 그는 받지 않았다. 한 통, 두 통, 세 통. 전화는 끈질겼다. 잠시 뒤 문자 하나가 왔다. 민재야, 나 준호야. 어제는 미안했다. 잠깐만 만나자. 민재는 문자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화면을 껐다. 미안이라는 말이 가벼워서가 아니다. 미안이라는 말 뒤에 숨은 목적이 너무 선명해서였다. 그가 바닥을 쓸고 있을 때 창고 문이 열렸다. 바람이 한 번 들어왔다가 멈췄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서 있었다. 너무 깔끔해서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민재에게 고개를 숙였다. 민재님, 회장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재는 빗자루를 멈췄다. 상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다. 봉투에는 인장이 찍혀 있었다. 오래된 집안에서나 쓰는 것 같은 무거운 붉은 인장. 민재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여기서는 그런 거 받기 어렵습니다. 정작 남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럼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댁으로 찾아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어젯밤 복도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떠올랐다. 이제부터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찾아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정작 남자는 멈칫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였다. 예,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자 민재는 다시 빗자루를 쥐었다. 바닥을 쓸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아직 누구의 사람도 아니라고. 그때 창고 안쪽에서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 씨, 손님 왔다고 왜 멍하니 서 있어? 일이나 해.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상사의 말투는 늘 그랬고 민재는 늘 참았다. 어젯밤 연회장에서 확인한 것.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태도로 드러난다. 민재는 상사의 뒷모습을 보며 그 문장을 다시 마음속에 새겼다. 같은 시간 도시 반대편 높은 담장 안쪽의 큰 집.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관리인들이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집 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늘 긴장이 숨어 있었다. 회장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민재로 가득했다.
그때 큰아들 태호가 들어왔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아버지, 어젯밤 외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덮지 않은 채 말했다. 그래. 태호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동창회에 가셨다면서요. 그 자리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면 그룹에 좋지 않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불필요한 오해. 너는 어젯밤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오해라고 생각하느냐? 태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언론에라도 새면 언론은 내가 막는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태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럼 그 남자 민재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다. 태호는 그 침묵이 무서웠다. 이 집에서 침묵은 늘 결정의 예고였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태호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가족회의다. 너도 와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은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집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은 늘 균열로 가득했다. 민재라는 이름은 그 균열을 완전히 벌려놓을 것이다. 민재가 퇴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가 달려와 길을 막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동창회에서 웃으며 말 던지던 여자 수진이었다. 수진은 숨이 차오른 얼굴로 말했다. 민재야, 잠깐만. 진짜 잠깐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옆으로 비켜 지나가려 했다. 수진이 급히 손을 뻗어 민재의 팔을 잡았다. 그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어제는 우리가 좀 그랬지. 미안해. 근데 우리도 몰랐어. 민재는 팔을 빼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뭘 몰랐다는 거야? 수지는 그제야 말이 막혔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숨겨둔 진짜 목적이 민재의 질문 하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지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 그냥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제는 내 신발을 보고 웃었지. 그때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잖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급히 말의 방향을 바꿨다. 민재야, 혹시 그분이랑 너 가족이야? 아니면 진짜로 친한 사이야? 민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과는 없고 확인만 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안전해지는 정보를 먼저 찾는다. 민재는 담담히 말했다. 그분이 누군지도 내가 누군지도 너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없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우리 다 너무 불안해. 회사도 거래처도 갑자기.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불안한 건 너희고 아픈 건 나였다. 민재는 수진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불안하면 너희가 했던 말들을 떠올려. 그게 너희가 만든 불안이야. 민재는 그 말을 남기고 그대로 걸어갔다. 수진은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다. 사과는 늦었고 계산은 너무 빨랐다. 그날 밤 민재의 집 앞에 차가 멈췄다. 이번에는 나처럼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중했지만 분명했다. 민재가 문을 열자 회장이 서 있었다. 어젯밤 연회장에서 보았던 그 얼굴. 하지만 오늘은 더 피곤해 보였다. 회장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민재는 비켜서며 말했다. 들어오셔도 별거 없습니다. 회장은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작은 방, 낡은 장판, 오래된 냄비 하나.
이 방은 민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눈으로만 방을 훑었다. 그 눈빛에는 충격보다 죄책감이 진하게 섞여 있었다. 민재는 물 한 잔을 내밀었다. 회장은 잔을 받으며 손끝을 잠깐 떨었다. 이런 곳에서 살게 만들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회장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민재의 선택이 자기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회장은 조용히 봉투를 꺼냈다. 낮에 직원이 들고 왔던 것과 비슷한 봉투였다. 이건 내가 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다. 민재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회장은 봉투를 내려놓고 말했다. 나는 너를 숨겼다. 너를 지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지킴이 아니라 방치였다.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만 들었습니다. 조용히 살아라. 드러내지 마라.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을 누가 했지?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지 쪽 사람들입니다. 그 단어 하나에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회장은 이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있다. 피는 사람을 묻고 이익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회장은 낮게 말했다. 오늘 밤 가족회의를 연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다. 민재는 잔을 내려놓았다.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게 허락을 구하러 온 거다. 민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허락이라는 말이 얼마나 늦게 와버린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저는 그 집에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회장은 민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 이름은 돌려받아야 한다. 민재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다. 회장은 더 낮게 말했다. 그 이름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할까봐 두려웠지. 그런데 오늘 보니 내 인생을 망친 건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였다. 민재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그 맞음이 민재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나는 시작할 거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집안은 움직일 것이다. 민재는 문 쪽으로 회장을 배웅하며 말했다. 그럼 더더욱 저는 안 갑니다. 회장은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다. 나는 내가 복수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더는 빼앗기지 않길 바란다.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차는 조용히 떠났다. 민재는 문을 닫은 뒤 방 안에 혼자 서 있었다. 그리고 봉투를 바라봤다.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방 안에 무게가 들어와 있었다. 그날 밤 재벌집의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였다. 식탁은 넓었고 음식은 많았지만 젓가락이 움직이는 소리는 거의 없었다. 태호는 회장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둘째 딸 미정은 옆에 앉아 조용히 물만 마셨다. 며느리와 사위들도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켰다. 회장이 들어오자 모두가 동시에 자세를 고쳤다. 회장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오늘은 긴 말하지 않겠다. 결론만 말한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건 무슨... 회장은 손을 들어 태호의 말을 끊었다. 민재를 안다. 내가 찾아야 했던 사람이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느리의 손이 숟가락을 놓치듯 흔들렸다. 사위는 눈을 내리깔았다. 태호는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이 왜 우리 집안 이야기에... 회장은 태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너희보다 먼저 이 집안과 연결돼 있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은 곧 서열의 흔들림이었다. 회장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더 무거운 말을 꺼냈다. 내가 숨겼던 일이다. 그리고 그 숨김이 너희에게 편했을지도 모른다. 태호의 입술이 얇게 굳어졌다. 아버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그룹 전체에 혼란이 생깁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꺼내는 거다. 혼란이 생길 일을 혼란 없이 덮어두고 살아온 결과가 지금이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민재 씨는 원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태호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계산을 끝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언제든 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태호는 회장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다. 민재를 흔들어야 한다.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 가족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접근해서 무슨 말이 돌면 회장은 태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조심이라는 말로 막겠다는 뜻이었다. 회장은 짧게 말했다. 태호야, 너는 조심이라는 말을 너 자신을 지키는 데만 쓰지 마라. 태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러나 곧 감췄다. 회장은 식탁을 한번 둘러보고 말했다. 내일 나는 한 가지를 실행한다. 민재의 삶에 손 떼는 사람은 누구든 내 편이 아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는 더 조용해졌다. 태호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다. 태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통화가 연결되자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하나 찾아. 이름은 민재. 주소는 대충 알 거다. 동네는 좁다. 상대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목적이십니까? 태호는 잠시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입가만 움직였다. 목적은 하나. 그 사람이 흔들리게 만들 것. 태호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다.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 집안에서 자리를 잃는 순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태호는 어젯밤 연회장 이야기를 들었다. 그 자리에서 민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눈으로 민재를 봤는지, 태호는 그 눈빛이 자기에게 향한 적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태호는 속으로 말했다. 그 사람은 나의 자리를 흔드는 존재다. 태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다. 사진 속에서는 모두 웃고 있었다. 그러나 태호는 안다. 이 집의 웃음은 늘 조건부다. 태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흔들리게 만들면 사라진다.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았다. 민재의 일상은 겉으로는 똑같았다. 출근하고 밥 먹고 잠들고 다시 출근.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가 민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창고 앞 골목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가 사라졌다.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이 서성이다가 자리를 떴다. 민재는 모른 척했다. 모르는 척해야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창고 상사가 민재를 불렀다. 민재 씨, 오늘부로 그만두는 게 좋겠어.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이 말이 얼마나 갑작스러운지 알았다. 그리고 이유를 더 잘 알았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상사는 민재의 눈을 피했다. 잘못은 아니야. 그냥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어. 괜히 말 많아지면 우리도 곤란해.
민재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위에서 내려왔다는 말. 그 말은 누군가가 움직였다는 뜻이다. 민재는 짐을 싸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나가면 다른 사람은 안전합니까? 상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민재는 상자를 들고 창고를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그리고 그 눈부심이 이상하게 서글펐다. 그가 골목을 나서려는 순간 검은 승용차가 앞을 막았다. 창문이 내려가고 태호가 얼굴을 내밀었다. 민재는 그 얼굴을 처음 봤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 집안 사람이다. 겉으로는 사람, 속으로는 계산. 태호는 정중하게 말했다. 민재 씨, 잠깐만 이야기하죠. 민재는 차갑게 대답했다. 할 말 없습니다. 태호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민재 씨를 얼마나 찾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민재 씨도 응답은 해주셔야죠. 민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응답이라는 단어가 너무 뻔뻔하게 들렸다. 제가 응답해야 할 건 어제까지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던 사람들의 불안입니까? 태호의 미소가 잠깐 굳었다. 그는 바로 태도를 바꿨다.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민재 씨,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시는 게.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말은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말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 정당화하지 마세요. 태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민재의 눈빛이 예상보다 단단했기 때문이다. 태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재 씨는 진짜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원하는 게 있죠.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태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가 원한 대답이 아니었다. 민재는 상자를 들고 골목을 지나가 버렸다. 태호는 차 안에서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더 위험해졌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다. 공기가 조금 달랐다.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민재는 방 안을 둘러봤다.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서랍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더 열려 있었다. 민재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넣어둔 연락처 종이와 회장이 놓고 간 봉투가 정리된 듯 보이지만 느낌이 달랐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누군가가 이 방 안을 들여다봤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재는 받았다. 민재 씨, 낮은 남자 목소리였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다 압니다. 민재는 숨을 들이마셨다. 누구냐? 상대는 웃었다. 웃음이 가볍지 않았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요. 괜히 이름을 찾으려 하지 말고. 민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다. 이건 동창들이 하는 짓이 아니다. 집안 안쪽에서 움직이는 손이다. 민재는 낮게 말했다. 제가 이름을 찾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상대는 대답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름을 찾을까봐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서우면 먼저 치거든요. 전화는 끊겼다. 민재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봤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는 방 한가운데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혼자서 버티는 법만 배웠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버티는 것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게 생겼다. 그 시각 회장은 보고를 받고 있었다. 비서실은 조용했고 회장의 얼굴은 더 조용했다. 민재님 직장에서 갑자기 정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천천히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누가 움직였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태호 쪽 인맥이 최근 그 지역을 들락거린 기록이 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분노가 아니라 결론이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호 불러. 비서가 머뭇거리자 회장은 한 번 더 말했다. 지금. 잠시 뒤 태호가 들어왔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회장은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 선 넘었다. 태호는 웃으려 했지만 회장의 눈빛에 웃음이 꺼졌다. 아버지, 저는 가족을 위해. 회장은 태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라는 말로 사람 하나를 흔드는 게 내가 배운 방식이냐.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변명 대신 다른 카드를 꺼냈다. 아버지, 그 사람은 불안 요소입니다. 밖에서 누가 접근해도 언론이 물어도 주주들이. 회장은 낮게 말했다. 불안 요소는 너다. 태호가 숨을 삼켰다. 회장은 서류 하나를 태호 앞에 놓았다. 거기에는 태호가 관여한 계약과 수상한 자금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이건.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민재를 건드렸으니 나도 너를 건드린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며. 내가 그렇게 말했지. 태호는 입술을 떨었다. 자기 말이 그대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재에게 손대지 마라. 다시 손대면 내 자리부터 정리한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늙었다. 결정도 감정으로 한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나를 위험하게 만든다. 태호는 방을 나가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졌다. 민재는 결국 책상 위 봉투를 바라봤다. 자기 인생을 평생 피하려고 했던 문이 이 봉투 안에 있을 모른다. 민재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아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이 민재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 회장이 젊었을 때의 얼굴이었다. 사진 뒤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아이. 내가 숨겼던 아이. 이제는 내가 선택해라. 민재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어릴 때부터 텅 비어 있던 자리 하나가 천천히 형태를 갖추는 느낌이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거기에는 법적인 문장들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재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성. 그 성은 무겁고 낯설고 동시에 너무 오래 기다렸던 글자였다. 민재는 종이를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비처럼 무거운 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도망치면 또 누군가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겠지. 그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비서실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꺼냈다. 손끝이 잠깐 떨렸지만 그는 눌렀다. 연결음이 길게 울리고 누군가 받았다. 민재는 짧게 말했다. 민재입니다. 회장님께 말씀 전해주세요. 한 번만 만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민재는 의자에 기대었다. 그는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서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더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두려운 복수로 보일 것이다.
민재가 비서실에 전화를 건 다음 날 그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큰 건물의 꼭대기층, 유리문이 여러 겹으로 이어지는 복도, 걸음마다 바닥이 반짝일 정도로 관리된 공간. 민재는 그 공간이 낯설었다. 하지만 낯선 곳이 두려워서 멈추지는 않았다. 그는 이미 어젯밤 봉투를 열며 한 가지를 배웠다. 숨는 건 편하지만 숨으면 누군가가 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회의실 문이 열리자 회장이 먼저 일어나 있었다.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고 동시에 더 단단해 보였다. 민재는 인사를 크게 하지 않았다. 고개만 조용히 숙였다. 회장은 민재를 앉게 하고 물을 내왔다. 그 손놀림이 어색했다. 권력의 손놀림이 아니라 미안함을 다루는 손놀림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 마음먹고 꺼낸 문장은 짧아도 무겁다. 저를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민재는 말을 이어갔다. 저를 내세워서 누구를 누르고 저를 앞세워서 집안을 정리하고 저를 핑계로 세상을 설득하지 말아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 또렷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 뒤 낮게 말했다. 그래, 그게 내가 두려운 거겠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제 동창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을 덧붙였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민재는 단정히 말했다. 제 이름을 돌려주고 싶다면 저를 높이는 방식 말고 사람을 지키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회의실 공기가 더 깊어졌다. 회장은 민재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민재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말부터 꺼냈다. 저 같은 사람을 쉽게 잘라내는 회사는 언젠가 회장님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민재가 어제 직장에서 쫓겨난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회장은 손을 꽉 쥐었다. 민재는 차분히 말했다. 저는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를 무시한 동창들을 무너뜨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저는 제 삶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밟히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회장은 오래 침묵했다. 그 침묵은 계산이 아니었다. 자기 생애의 잘못을 다시 들여다보는 침묵이었다. 마침내 회장이 낮게 말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대로 하겠다. 민재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다시 숨는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얹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장이 바라보자 민재는 차분히 말했다.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멈춰주세요. 회장은 민재의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야기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동창회가 아니라 재벌집 안쪽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그날 오후 회장은 이사회와 핵심 임원들을 긴급으로 불러 모았다. 회의실은 차갑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더 차갑게 굳어 있었다. 회장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다. 결정은 짧고 실행은 빠르게. 회의 테이블 위로 서류가 올라갔다. 윤리감사, 계약 흐름, 협력사 선정, 인사 개입 정황. 그중 일부는 태호의 손을 거쳐갔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이 집단에서 말은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회장은 단정하게 말했다. 이번 달부터 전면 감사에 들어간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갑자기 이 정도로 강하게 가시면 내부가 흔들립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흔들려야 바로 선다. 그 말 한마디로 회의실은 더 조용해졌다. 태호는 끝까지 표정을 유지했다. 공손한 미소, 적절한 고개 끄덕임, 조용한 수능. 그러나 속에서는 모든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태호는 안다. 아버지가 지금 움직이는 건 경영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다. 민재 때문이다. 태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말을 크게 하지 않았다. 큰 말은 기록에 남고 기록은 칼이 된다. 태호는 더 조용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자기 편을 모으고 자기 흔적을 지우고 동시에 민재를 흔들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가 택한 방식은 늘 같았다. 가장 약한 곳을 치는 것. 그날 저녁 민재가 잠시 쉬는 시간에 들르던 작은 식당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사장은 눈치를 보며 민재에게 속삭였다. 요즘 들어 이상한 사람들이 가게를 들여다본다고. 민재는 웃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이미 알았다. 이 싸움은 자기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자기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민재는 조용히 말만 남겼다. 겁내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끌고 오지 않겠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불안했다. 민재는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회장이 말한 것을 떠올렸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대로 하겠다. 민재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 바람이 커질수록 민재는 더 이상 혼자만 안전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뒤밤 민재의 집 앞 골목이 조용해졌다. 원래도 조용한 동네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사람이 없는 조용함이 아니라 사람이 숨어있는 조용함이었다. 민재는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섰다. 낯선 공기가 느껴졌다. 그가 살던 동네의 공기와 다른 공기.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왔다. 발소리를 일부러 죽인 걸음이었다. 민재는 돌아서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거기서 멈추세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살라고 했잖아요. 민재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컸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협박이다. 민재가 한 걸음 옆으로 비키자 골목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였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또 다른 그림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은 발소리였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걸어오는 발소리. 민재는 그제야 뒤를 돌아봤다. 회장 비서실 쪽 경호 인력이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된 듯 움직였다. 정확히, 빠르게, 소란 없이. 낯선 남자들은 잠깐 멈칫했다. 그 멈칫이 중요한 틈이었다. 경호 인력 중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는 말이었다. 현장 확보됐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회장이 움직였다는 뜻이다. 누군가 선을 넘으면 이제는 기록이 남는다는 뜻이다. 낯선 남자들은 결국 물러났다. 도망치듯이 아니라 빠르게 사라지는 방식으로. 그 움직임은 더더욱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냄새를 남겼다. 민재는 골목에 한참 서 있었다. 목이 바싹 말랐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경호 인력에게 말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정리였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 정도면 누군가 반드시 다칩니다. 경호 인력은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건 칼이 아니라 사람을 숫자로 보는 눈이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 집안은 집이 아니라 전쟁터가 된다. 다음 날 회장은 기자들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룹 내부 전체 공지를 띄웠다. 그리고 임원들에게 직접 말했다. 자기 말이 세상에 퍼지는 방식은 늘 통제할 수 없지만 자기 책임이 퍼지는 방식은 통제해야 한다고. 그날 오후 본사 대강당에는 직원들이 모였다. 현장과 사무직이 함께 앉았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다. 회장은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단정하게 말했다. 오늘은 사과하는 날이다. 그 말에 공기가 달라졌다. 회장 입에서 사과가 먼저 나온 날은 흔치 않았다. 회장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문장을 하나 남겼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조직은 결국 돈도 잃고 신뢰도 잃는다. 그는 즉시 실행을 발표했다. 부당해고 재점검, 협력사 선정 과정 공개, 임원 개입 금지, 신고자 보호. 말보다 절차가 먼저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장은 잠시 멈췄다. 그 멈춤이 대강당 전체를 붙잡았다. 회장은 낮게 덧붙였다. 내가 개인적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빚을 갚는 방식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던 세상을 덜 비겁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 것 같았다. 어제부터 떠돌던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회장은 이름을 내놓지 않았다. 민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회장은 거울을 세웠다. 조직 전체가 자기 얼굴을 보게 하는 거울. 그날 저녁 태호는 자리에서 내려왔다. 명목은 자진 사임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자진이라는 말이 남아있을 뿐 선택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태호는 마지막까지 조용했다. 조용히 물러나며 조용히 분노했다. 민재는 그 모든 과정을 화면으로만 봤다. 낡은 텔레비전 뉴스가 아니라 회사 공지 화면을 통해서. 그는 통쾌하지 않았다. 다만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태도가 값이 되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질까? 민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한 채로 남지 않겠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삶은 눈에 띄게 흔들렸다. 무시했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불안해졌고 조용히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질 필요가 없어졌다. 동창 준호는 결국 계약을 잃었다. 그 이유는 민재 때문이 아니었다. 준호가 해오던 방식이 이미 위험했고 이번 감사에서 그 위험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준호는 억울해했다. 하지만 그 억울함에는 늘 빠진 게 있었다. 자기 말에 감. 수지는 주변에 말했다.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민재는 너무 차갑다. 하지만 수진의 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금세 알았다. 민재가 차가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늘 따뜻함을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걸. 반면 동창회에서 민재를 향한 웃음에 동조하지 않던 한 사람, 구석에서 조용히 그만하자라고 말했던 여자는 그날 이후 민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자기 편을 들었다는 걸 내세우지 않았다. 민재는 그 사실을 나중에 들었다. 그리고 잠깐 마음이 놓였다. 세상에 완전히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 남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그때 회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이 민재를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는 말이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피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민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길을 나섰다. 그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
오래 묵은 마음을 정리하는 길이었다. 회장은 민재를 본사 바깥의 조용한 공간으로 불렀다. 큰 식당이 아니라 작은 찻집 같은 곳이었다. 시니어들이 좋아할 만큼 조용하고 말이 크게 울리지 않는 공간. 회장은 먼저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서류도 봉투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차 두 잔이 놓여 있었다. 회장은 민재에게 말했다. 태호는 정리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쁜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태호가 무너진 자리가 민재의 자리로 채워지는 게 싫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래서 너에게 제안 하나만 하겠다. 민재는 눈을 들었다. 회장은 차분히 말했다. 재단을 만들었다. 그 재단은 너를 위해 만든 게 아니다. 너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민재의 손끝이 잠깐 굳었다. 그 말이 민재의 요구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세우는 방식 말고 사람을 지키는 방식. 회장은 이어 말했다. 내가 원하면 그 재단의 방향을 내가 정해라. 너를 앞세우지 않겠다. 대신 내가 본 것들을 내 말로 남겨라. 민재는 한참을 침묵했다. 이 침묵은 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재는 낮게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단정히 말했다. 누군가를 망하게 하기 위해 쓰이지 않는 것. 제 이름으로 누군가를 누르지 않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을 흔드는 방식이 다시는 조직에서 통하지 않게 하는 것.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숙임은 합의였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쉬움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그래, 그게 너다. 민재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눈시울을 건드렸다.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름은 종이 위에 찍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받을 때 생기는 거라고. 며칠 뒤 동창들이 민재를 찾아왔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줄지어 찾아왔다. 이번에는 연회장이 아니라 민재가 자주 가던 동네 작은 식당 앞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 미안함과 계산. 민재는 그들을 식당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밖에서 잠깐만 이야기했다.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정하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받을게.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민재는 그 다음을 바로 이어갔다. 대신 부탁은 받지 않을게. 그 말에 공기가 다시 굳었다. 누군가가 급히 말했다. 우린 부탁하러 온 게 아니라고. 민재는 웃지 않았다.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민재가 가장 잘 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자기 말까지 속인다. 민재는 조용히 선을 그었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마. 내가 어디에 앉을지 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불안한 이유를 나에게 묻지 마. 그 말은 복수가 아니었다. 정리였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너희가 불안한 건 너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식당 안에서 사장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재는 사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장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민재가 여기서도 누군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다는 걸 느낀 표정이었다. 동창들은 결국 돌아갔다. 그들이 가져온 건 선물도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다. 자기 말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를 들고 돌아갔다. 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끝을 냈다. 이제는
그들의 시선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시간이 더 흘렀다. 민재는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재단의 일을 도왔다. 앞에 서서 얼굴을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절차를 만드는 방식으로 민재는 가끔 창고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누구도 함부로 잘려나가지 않게 만들겠다고.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살아온 사람의 다짐이었다. 회장은 가끔 민재에게 연락했다. 긴 말은 없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묻고 그저 대답을 기다렸다. 민재는 때때로 답했다. 때때로 답하지 않았다. 그 선택권이 생긴 것만으로도 민재는 달라졌다. 어느 날 민재는 비가 그친 저녁에 연회장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됐다. 처음 그곳에 들어가던 날이 떠올랐다. 낡은 구두, 물컵, 웃음, 성극기. 민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지나갔다. 이제 그곳은 민재의 상처가 아니라 민재가 끝낸 과거였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던 내가 더 이상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민재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크게 소리치지 않았다. 조용히 단단히 자기 삶을 지켰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경고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길이 되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건 재벌집도 동창회도 복수도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그 태도 하나가 늦게라도 돌아와 우리 인생의 값을 정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 민재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연 라디오였습니다.